미적분원 중간고사 대비 파이널. 자, 우리가 8회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시험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점수가 좀 나와줘야 되고, 자기가 이제 틀리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적분 원 내용이 부족하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있는 내용들이 부족한지를 이제 판단하셔서 꼼꼼하게 자기가 틀렸던 것들, 이전에 있는 내용들 반복하시면서 시험을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교과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어내기보다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전에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들이 원래 이 전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이번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제가 이 유한학정치의 성질이나 어떻게 보면은 부등식에서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을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풀이 동영상 들으면서 이런 관련된 문제 내가 틀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한학정치의 성질이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개념 정리할게요. 자,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요번 문제 풀이는 제가 아주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수렴값의 성질, 즉 유한학정치의 성질을 갖다 보는 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이 베타로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분명히 수렴하는 값이 있을 때 두 녀석을 더하기나 뺀거나 곱한거나, 자, 여기서 이제 나눗셈만 제가 적을게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분의 an. 자, 이 녀석도 분명히 극한값은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분의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bn. 자, 이 부분이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얘네들도 수렴을 해서 베타분의 알파다 이렇게 수렴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중요한 부분이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하는 값이면 이 값은 아무리 두 개가 수렴을 한다 해도 나눗셈은 수렴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체크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게 기본적인 유한학정치의 성질이고,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버전, 즉 두 개가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수렴을 한다. 요 가정은 무조건 성립을 해. 하지만 요 역 가정은 분명히 성립을 안 합니다. 왜? 이 부분의 케이스가 더 많아.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녀석이 참이 되려면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가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녀석의 내용이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역은 성립한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집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역은 성립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원소를 갖고 있는 녀석이 이 반대편을 속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포함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죠.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제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그냥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한학정치의 우리가 분명히 역가정, 즉 업그레이드 가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덧셈 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왜 이 역이 성립이 안 되냐면 두 녀석이 수렴을 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돼.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어. 얘도 원소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녀석이 뭐냐면 둘 다 발산해서도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가 이 수렴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분명히 둘 다 뭐해서 수렴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 둘 다 수렴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뭐해서 발산을 해서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셈이 있습니다. 곱이나 나눗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렇게 곱이 또 수렴하는 경우에 이 역가정이 성립을 안 하는 이유는 얘도 케이스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얘가 똑같이 둘 다 수렴을 해서 곱한 게 수렴할 수도 있고, 둘 다 뭐해서 발산해서 곱한 게 수렴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만 수렴하는 경우. 뭐 한다고? 하나만 수렴하는 경우. 그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하나만 수렴하는 경우가 만약에 an이라 한다면 그 하나만 수렴하는 값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값이 우리가 0으로 수렴을 해야 되더라. 자, 요거 체크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등식에서 극한에 대한 성질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의 부등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주의할 거는, 자, 이 녀석이 있을 때 우리가 양쪽에 리미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로 다가갑니다. 수렴하는 값이에요. 얘도 알파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알파로 다가가는 거지 알파가 아니야. 그러므로 얘도 뭐 할 수 있어? 알파로 다가간다. 이 내용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할 줄 아는데, 이 값을 모를 때 이런 부등식을 세워놓고 얘네들의 양쪽 값이 알파로 다가가면 얘도 알파로 다가간다는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한 거고, 그때 중요한 게 이런 부등식에서 얘가 알파로 다가가고 얘도 알파로 다가가는 값이 될 거므로 등호가 생긴다는 거야. 등호가.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요 3개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두고 가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요 내용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까먹지 않게끔 다다다다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이나 연속성의 성질이나 미분 가능성의 성질에도 계속 쓰이고 있으니까 요 하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부등식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등식이. 그래서 AN이 CN보다 작거나 같고요. C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 있을 때 얘랑 얘가 수렴을 한대. 그러니까 극한을 씌우면 얘도 알파로 다하고 얘도 알파로 다한대. 그럼 얘도 알파로 다한다. 이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인데, 얘는 발산을 한다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AN과 BN이 둘 다 뭐야? 수렴을 한대. 그럼 분명히 수렴하는 값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또 어떤 부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때 극한을 씌우면 선생님이 분명히 뭐랬어? 부등식에서 극한을 세우면 뭐가 생겨야 한다고 이렇게? 뭐가 생겨야 되면 이렇게 뭐냐면 등호가 생겨야 되는데 등호가 없으니까, 얘 등호가 없었으니까 얘도 분명히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발산을 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렴이나 발산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얘가 분명히 이런 식의 부등식이 있을 때는 리미트 극한을 취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등호가 생긴다는 게 아까 내용이었잖아요. 얘도 정신이 나가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AN이 수렴을 하고 이번엔 더한 게 수렴을 했대. 그럼 우리가 더한 값에 우리가 체크를 해주는 거야. 얘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더한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뭐밖에 없었어? 둘 다 수렴하는 경우나 둘 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근데 얘는 분명히 AN이 수렴하니까 분명히 BN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합이 수렴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BN은 수렴한다는 내용은 맞는 표현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둘 다 발산을 한대요. 발산을 했더니 곱한 것도 발산하냐? 아니죠. 둘 다 분명히 발산해서 곱한 게 수렴이 되기도 하는 거야. 수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말도 분명히 정신이 뭐 한 거야? 나가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거야. 지금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5번이 다른 건 뭐냐면 얘가 지금 다 말로 줘서 얘는 그냥 식으로 줘준 거. 그럼 얘도 발산, 얘도 발산이다. 그럼 둘 다 발산했을 때 뺀 거는 0으로 수렴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죠. 둘 다 발산해서 뺀 거나 더하기나 빼셈도 분명히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 수렴할 때 곱하기 할 때 그 수렴값이 0으로 간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모르는 거예요. 답은 몇 번 되더라? 정답은 3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2번을 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2번 문제 그냥 딱 하고 풀면 끝나는 또 되는 거를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다라는 건 너네들도 그렇게 해주길 원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 풀이를 들으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한다는 그 시간을 허투루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꼭 예쁘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름답게 예쁘게. 자, 2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